자, 숙제는 다 했어요. 좀 이따가 같이 해보고요. 민준이 숙제가 있나? 47. 하긴 안 시켰네. 전까지는 다 했죠. 숙제를. 아닌가? 87에 선생님이 다 불러줄게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87. 저기 안 내주셨는데. 안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민석이는 일단 놔두고요. 왜 안 내주셨는데? 아, 여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내주셨다고. 그래요? 네. 좋습니까? 87에 몇 개만 같이 해보고요. 이제 못한 건 집에서 해보세요. 자, 87에 기단 2, 3, 4 해볼까요? 기단 5번 해볼게요. 5번. 기단 A는 자 5번 보시면 기억은 시베리아니까는 기호는 뭐하게 5번은 자 87쪽에 5번입니다. A는 시베리아니까는 기온이죠. X축이. 기온은 뜨거워야 돼? 차가워야 돼? 차가워야 여기다. 습도는 땅이니까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되죠? 민서가 이렇게 하는 거 알겠어? 자, 예를 들어서 리을 해볼게. 리을은 북태평양이니까 민서가 기온은 높아야 되죠. 여기로 가야 되죠. 뜨거우니까. 바다니까 습도는 높아야 되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민석이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옳게 짝지은 거 몇 번이죠? 몇 번이에요? 그럼 기억은 어디로 가야 돼요? B로 가야 되고, 그쵸? 리을은 어디로 가야 돼요? 습하고 따뜻하니까 D로 가야 되죠? 아니군요. 아니 미안해요. 선생님 잘못했네요. 건조하고 따뜻하니까 D. 다 몇 번이야, 용준아? 그럼 4번. 네? 4번. 네, 도와주세요. 디귿 A 맞네요. 그쵸? 습하고 기온 낮고 하시면 됩니다. 7번은 상식이죠? 따뜻한 물은 기어 올라가죠? 찬물은 내려가고. 몇 번이에요? 그럼 1번이겠네요. 1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 해볼까요? 가는 찬 애가 주인공이니까 무슨 전선? 한랭. 그 다음에 나는 따뜻한 애가 가니까 온난이죠. 끝. 가는 반대로 됐고 1번. 가는 찬 공기가 지나가면 기온이 낮아지죠. 네. 그 다음에 나 전선은 좁은 지역의 소나기성 맞죠? 네. 공기가 확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기울기는 당연히 가가 나보다 급하다. 그죠? 네. 선생님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나 전선은 그죠? 3번에 나 전선은 넓게 구름 생기니까 땡. 가 전선에서 소나기가 내리죠. 자, 기울기는 당연히 가가 급하네요. 4번이 정답. 14번 한랭과 북반구의 고기압 나가죠? 저기압 들어오죠? 옳은 거. 고기압은 날씨가 맑죠? 그쵸? 아니고 선생님 잘못 말했네요. 자, 고기압 불어 나가니까 고기압 맞네요. 하강기류 날씨가 맑다. 1번이 그냥 답이네요. 가는 고기압이니까 기압 높고 나는 공기 올라가니까 상승기류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6번에 온대저기압이네요. 선생님 온대저기압 요거를 그려볼게요. 단면을 쓱. 여기는 한랭이, 여기는 온난이. 선생님이 해봅시다. 여기는 온난이니까 누가 스물스물 올라가면 돼요? 따뜻한 애가 그죠?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네요. 따뜻한 공기가. 여기는 무슨 공기 있으면 되게 어머 여기는 차가운 공기 있으면 돼. 그렇죠? 여기는 한랭이가 주인공이니까 그렇죠? 찬 애가 쓱 내려가면 되죠. 몇 번이에요? 몇 번이죠? 몇 번이죠? 2번인가요? 그렇죠? 네. 여러분 차가운 공기가 여기 앞에는 뭐 있어야 돼요? 따뜻한 애 있으면 되죠. 끝. 그래서 차갑고 따뜻하고 차갑고 2번이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전선이 왜 생겨요?
차가운 애가 따뜻한 애 만나면 따뜻한 애가 차가운 애 만나면 17번도 온대절기압이니까 또 해보시고 그 다음에 24번 서구동적 언제였어요? 서구동적 언제였죠? 겨울이죠. 요즘 같은 겨울 시베리아에서 찬바람 부는 거 그럼 어디에요? 겨울이고 시베리아니까 A 4번이네요. 왕십죠. 그 다음에 27번 A 지역의 날씨는 뭐죠? 여기죠. 여기 A 온난 앞에니까는 비 와요. 됐죠? 기온은 여러분 온난이 그쵸 따뜻한 공기 앞에 전선이 왜 생겼어요? 여기는 지금 기온이 차가운 공기가 있다는 소리죠. 차가운 공기 비가 오고 기온 틀에 기온은 뭐예요? 낮고요. 구름은요? 구름은 온난 앞에니까는 자 여러분 이거 무슨 구름이죠? 추문형 구름이죠. 그쵸? 추문형 구름 그 다음에 풍향은 뭐였죠? 남서풍이었죠. 그쵸? 남서 저기압이니까 남서풍 다 했네요. 자 A 지역이 여러분 편서풍 불죠. 그럼 A 지역이 선생님 여기를 1, 2, 3으로 할게요. 그러면 3번 날씨가 좀 있으면 누구처럼 된다 그랬죠? 2번처럼 된다 그랬죠. 그럼 2번처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날씨는 맑고 그죠? 네 구름은 잘 안 생기고 그 다음에 풍향은 이거 뭐였죠? 남서풍 불죠? 그쵸? 남서풍 됐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한 거는 집에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다 불러드릴게요. 네. 네. 민석이 선생님이랑 다음 주에 와서 마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운동을 할까요? 운동하면 힘드니까는 그럼 그 뒤에 일단 뒤에 거 먼저 할게요. 뒤에. 자 여러분 어디를 할 거냐? 120이 아니라 30 여기부터 해요. 천천히. 그래서 이제 두 단원을 다 했거든. 보통 한 학기에 4단원 나와요. 4단원. 그래서 지금 뭐 했죠? 1단원에서는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화학 했죠. 화학. 반응식 쓰는 거. 자 1단원에서는 화학 3개의 법칙 배웠죠. 질량 보존 그 다음에 뭐 했죠? 일정 성분 미 마지막 기체 반응 법칙 요거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식 꾸미기 2단원은 기권 했죠? 대륙권, 중간권, 성층권 10권 기압했죠? 토리첼리 아저씨가. 그 다음에 이제 고기압, 저기압 했고 마지막 전선했죠? 그래서 이제 2단원 했네요. 이제 4단원 이거 지구과학이라고 해요. 지구과학. 자 3단원은 물리죠. 운동. 이건 조금 이따 하고요. 그다음 이제 4단원 생명과학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뭘 할 거냐 대충 살펴보면 감각기관 그 다음에 신경계와 호르몬 뭐 2개 할 거래요. 자 여기는 특별히 과학 이론 따위는 없어요. 그냥 생물이니까 보고 쭉쭉쭉쭉 외우시면 되는 단원인데요. 짜증나죠. 그래서 이제 감각기관은 여러분 알잖아요. 너의 눈, 코, 입.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반응하죠. 됐죠? 아, 선생님이 지금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귓구녕으로 들어가죠. 반응하잖아. 그지? 지겨워. 이러면서 그죠?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다음에 호르몬은 여러분들 호르몬 아시죠? 생장 호르몬 이런 거, 성장 호르몬, 인슐린 이런 게 우리 몸을 어떻게 조절해 주는지 배울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130쪽에 이제 감각기관 나왔네요. 감각기관부터 쓱싹쓱싹 130. 선생님처럼 이제 공책에 가져와서 잘 그려봐요. 감각기관 1빠따. 감각은 눈 있죠. 그 다음에 코 있죠.
눈 시각, 그 다음에 코는 후각, 그 다음에 주댕이는 미각, 너의 눈, 그 다음에 귓구녕은 청각이죠. 소리. 마지막 피부 감각이 있어요. 피부 감각. 됐어요? 적합 자극이 있어요. 적합 자극. 요거 잘 써놓고요. 자극을 주면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데예요. 감각기관. 눈에서는 뭐 담당? 보는 거죠. 이건 빛 담당하는 거예요. 빛. 그 다음에 주댕이는요. 기체 상태, 그쵸, 물질이에요. 기체 상태. 맛이죠. 아, 미안해요. 액체 상태의 맛. 여러분 맛을 언제 느끼냐면요. 민서가 그 침에 녹였을 때 그때 여러분 밥 먹으면 침 나오죠. 맛있죠, 그죠? 네. 개꿀 맛 이거는 침에 녹였을 때 그때 맛을 느끼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요걸로 맛봐요. 피부로 명륜 진사갈비 가서 막 비벼. 맛있죠, 그죠? 아줌마한테 강퇴당하죠. 그다음에 코는요, 기체 상태 물질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냄새 맡을 수 한번 해봐요. 잠수해서 공기 중에서 냄새 맡는 거죠. 그쵸. 선생님이나 썩은 냄새. 귓구녕은요 소리 담당하는 음파, 파동 배웠죠. 같은 말 음파. 그 다음에 하나 더 평형감각 담당해요. 평형감각. 어지러워 이런 건 눈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귀에서 해요. 멀미나 이거 귓구녕. 마지막 피부는 지금 외워요. 통합 축냉온. 이게 뭐냐 멍청아. 뒤에 점 붙이면 돼요. 혹은 각이라고도 하는데 통점 그죠? 통증. 앞점 압력. 촉점 촉각. 냉점 추워. 온점 뜨거워. 요거 통합 축냉온. 많은 순서대로 한 거예요. 많은 순서. 그렇죠.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대장 먹을 수 있겠네. 민석이 친구가 막 칼로 막 쑤셔도 안 아파. 그죠? 이러면서 뚝배기 때리고 이러는 거죠. 근데 안 아픈데 그 다음날 보면 죽어 있잖아요. 네. 막 뜨거운 물에 들어갔는데 안 뜨거워요. 막 팔팔 끓는 물에. 센 물에 들어가서 사우나하고 이러면 맛이 가잖아요. 네. 통합 축냉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눈깔은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네.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구조를 그리고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걔네 명칭, 그 다음에 무슨 일 하는지 역할, 요 3콤보로 알아두시면 돼요. 다시 그림, 걔네 이름, 걔네 하는 일. 끝. 혹시 눈깔 해부해 본 적 있어요? 오늘 해볼까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옛날에 그 중학교 책에 소 눈 해부하는 거 있었어요. 네. 소 도축장 있잖아. 소는 뭐 꼬리곰탕도 해먹고 별거 다 해먹죠. 근데 눈은 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소 눈 해부하는 거 있었는데 요즘은 안 하던데요. 생명 무슨 무식갱이 무슨 사상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눈깔부터 이거 잘 기억하고요. 눈은 빛. 어차피 할 건데. 귀는 소리. 평형감각. 피부는 통합 축냉온. 자 이제 눈부터 그릴게요. 선생님이 3컬러 쓸게. 자 눈깔. 자 제일 끝에 공막이에요. 공막. 막이에요. 막. 그냥 제일 끝에니까 얘는 싸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혹시 아저씨 봤어 영화? 미석이 봤어? 19금이나 그건 그 짤은 알죠? 용준아 이거 방탄유리야 이 개나리야 그죠? 그게 아저씨에 나오는 그거. 미준이 그거 알죠? 네, 거기에 이제 그 김희연 아저씨가 막 사람 눈깔 패서 막 파는 그런 장사하는 역할로 나오고 장기 팔아서 하여간
공막이고요. 싸서 뭐 해주고 두 번째가 뭐게요? 요게 이제 냉각막이에요. 냉각막. 냉각막은 이제 어둠 상자 역할을 해줘요. 어둠 상자. 얘들아, 아내가 눈에 시커매면은 잘 안 보이거든. 아, 미안해. 아내가 눈이 너무 환하면 안 보여요. 빛이 감지가 안 돼요. 무슨 소리냐? 낮에 후레쉬를 깐다? 잘 안 보이죠? 환해서. 밤에 후레쉬를 까면 왕 잘 보이죠, 그쵸? 낮, 밤엔 잘 보여요. 왜요? 까매서. 그래서 눈도 안에 까맣게 해주는. 그래서 여기 색소 있어요, 색소. 멜라닌 색소가. 색소가 있어서 까매. 암실 역할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맥락막 일부가 싹 선생님 같은 색깔로 연결해 줄게요. 싹싹싹싹 일부 연결. 이게 홍채예요, 홍채. 됐죠? 됐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공막이 싹싹싹싹 변해서 된 여기가 흰색이죠. 여기가 각막이고요. 각막은 좀 들어보지 않았나? 각막. 마지막 제일 안쪽에 있는 게 여기 이제 무슨 망막이에요. 망막. 망막에 이제 시각세포가 있다요. 시각세포. 보는 걸 담당하는 세포가 여기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해볼게요. 빛이 온다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빛이 옵니다. 다른 색깔 없나? 노란색으로 하죠. 빛이 오면요, 이 수정체가 딱 봐도 무슨 렌즈 역할에? 볼록 렌즈 역할 해주는 거예요. 얘는 수정체, 볼록 렌즈 빛을 모아주는 거예요. 잘 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다 수정체는 볼록 렌즈처럼 생겼어요. 앞에 있는 그 철순의 할아버지도 그쵸? 됐어요. 고양이도 저기 비둘기도 다 눈가는 수정체 동글 볼록. 그래서 여기에 어디에? 망막에 싹 맺히게 해주는 거예요. 됐죠? 됐죠? 각막은 그냥 앞에 있는 막이고 잘 안 나오니까 안 물어봐요. 중학교 때. 꺼져. 홍채는 그럼 무슨 역할 하냐면 얘들아 무슨 역할 하게? 얘는 커튼 역할이에요. 커튼. 자, 홍채가 늘어납니다. 빛이 조금 들어오겠죠? 눈부셔. 그 다음에 홍채가 작아지면요. 홍채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민서가 내 마음대로 돼? 안 돼? 안 되죠? 여러분이 못생긴 애 지나가는데 아우 눈이 썩을 것 같아 이러면서 홍채야 없어져. 커튼. 안 이러죠. 선생님 뭐 있잖아요. 선생님같이 빠른 사람 보면 홍채야 빛을 보지 마. 안 되죠?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아서 되죠, 알아서. 쉽네요, 이제. 이제 그리고 외우세요. 그럼 선생님이 해볼게. 시각의 성립 경로입니다. 시각의 성립 경로. 시각의 성립 경로. 자, 이제 빛이 옵니다. 어디 지나요? 각막 지나죠, 각막. 그쵸? 각막. 그 다음에 수정체가 뭐예요? 홍채는 커튼이죠. 수정체에서 굴절 모아줘요. 그럼 여기에 유리체라 그러거든요. 여기 안에를 유리체. 여기 안에가 유리체. 그냥 눈의 흰자 부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흰자 부위. 흰자 까만 자 있잖아요. 유리체 지나서. 또 하나 유리체는요. 여러분 젤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젤리. 말랑말랑한 젤라틴. 젤리. 여기를 지나서 어디에 꽂혀요? 망막. 망막에 뭐 있죠? 시각세포 있죠. 시각세포. 얘들아 이제 끝났어. 이 세포는요. 감각기관의 세포는 다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시각신경, 시신경. 그 다음에 감각기관은 다 되뇌랑 연결되어 있어요. 되뇌. 끝. 선생님의 선생님은 지 혼자 빛을 못 내죠. 까마면 잘 안, 불을 꺼야 되는데 까마면 잘 안 보여요. 네. 선생님이 빛은 안 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뭐죠? 이거 형광등 LED 불빛을 반사해서 여러분 눈깔에 들어가고 있는 과정. 자, 각막 수정체에서 모아서 유리체 지났다가 망막에 시각세포 있거든요. 시각세포가 이제 어디랑 연결돼? 예. 여기 시각신경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시신경.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 이게 여러분 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대뇌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쟤 이렇게 못생겼냐? 쟤 이렇게 빠냐? 막 이러면서, 그죠? 썩었네? 이러면서. 끝. 요거 잘 그려놓으세요. 거기 오른쪽에 그려놓든지 왼쪽에 그려놓든지. 홍채. 동공.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빛이 들어가는 요 구멍을요 동공이라 그래요. 동공. 이거 안 했네. 동공. 됐죠? 얘들아 선생님 여기 코에 여기 구멍 뭐라 그래요? 콧구멍. 됐죠? 여기 눈에 있는 구멍은 눈구멍이 아니라 동공이에요. 동공. 네. 그 다음에 선모체가 있는데 선모체 조금 이따 할 거여서 패스. 자 1분 동안 그리고 민석이도 한번 그려봐. 저기 있는 거 심심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요번에 끝에는 공막이고 중간은 맥락막이고 안쪽이 망막이네. 망막에 시각세포가 있네. 이렇게 그려봐야지 나중에 잘 외워지죠. 네. 됐죠? 여기 또 오늘 화났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원리는 없죠. 그냥 눈깔이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요. 얘네 이름 하는 역할. 자 이제 볼게요. 130쪽 유리체 됐습니다. 홍채 줄 쳐요. 동공의 크기 조절. 각막은 그쵸 제일 바깥쪽에 있는 막이죠. 각막 됐고요. 동공은 눈이 들어가는 구멍 줄 치고요. 구멍. 동공은 구멍만 동그라미 쳐요. 수정체는 볼록 렌즈 줄 쳐요. 빛을 모아요. 선모체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망막은 동그라미 치고요. 뭐 있어요? 시각세포가 있어요. 시각세포. 황반은 시각세포가 특히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에요. 황반. 됐죠? 얘들아 다 여기 망막에 있는 거예요. 망막에 시각세포가 많이 있어. 여기는 황반. 아시겠죠? 맹점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신경이랑 연결된 요 부위는요. 신경이랑 막 연결되어 있는 요 부위는 시각세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맹점이라 그래요. 물론 뭐 중요하진 않은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라고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데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데는 황반. 그 다음에 사람 안 사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맹점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앞 못 보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죠? 뭐죠? 상이 맺히면 이걸 물체에 상이 맺히면 안 보여요. 오른쪽 봐봐. 플러스 강의. 오른쪽 눈을 가린 다음에 가리고 왼쪽 눈으로 병아리 그림을 응시하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숫자를 하나씩 본대. 뭔 말이야? 오른쪽 눈을 가린 채 왼쪽 눈으로 병아리 그림을 응시하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숫자를 하나씩 1, 2, 3, 4, 5, 6, 7, 8 그럼 어느 순간 병아리가 안 보인대요. 불안이요? 그렇죠? 네. 오른쪽 눈을 가리고 민석이도 한번 해봐. 오른쪽 눈은 심심한데 가린 채 왼쪽 눈으로 병아리 그림을 보다가 1, 2, 3, 4, 5, 6, 7 그럼 병아리가 순간 안 보일 때가 있대요. 안 보이니? 그쵸? 네. 그렇대요. 집에 가서 심심한데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정리.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빛이 와. 각막 지나고요. 수정체가 모아요.
그래서 유리체 지나서 어디에 모이친다고요? 망막에 시각세포. 여러분 세포 다음엔 신경이에요. 이게 대뇌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끝. 그래서 시각세포가 많이 있는 데는 황반, 없는 데는 맹점. 굳이 뭐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2개 할 거예요. 2개는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잘 생각만 하면 돼요. 네. 2개 할게요. 눈깔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무슨 학교건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네. 명암 조절이랑 원근 조절 할게요. 명암, 원근. 이거 옆에 친구 눈깔, 선생님 눈깔 잘 봐봐. 잘 보고 있어요? 가까이서. 민준이도 가면 뭐 있자요. 자, 민석이도 선생님 눈깔 한번 봐봐요. 용준이도 뭐. 아유, 그렇죠. 잘 안 보이긴 한데 여러분 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검은 자죠, 흰 자국. 여기에 이렇게 갈색 있고 여기 완전 시커먼 데가 있어요. 여기 완전 시커먼 데. 좀 확대를 해야 할까? 집에 가서 엄마랑 눈 한번 마주치고 다정하게 얘기해봐요. 그런 거를. 그래서 여기가 갈색이고요. 여기 시커먼 부분이 있어. 시커먼. 여기가 똥공이에요. 시커매야 빛이 잘 들어간다 그랬죠. 네. 동공은 빛의 분영이죠. 그럼 동공을 가로막는 이 커튼이 뭐였죠? 커튼이 뭐였어, 민서가? 이게 홍채야, 바깥에 얘가. 끝. 여러분, 동공은 시커멓고요. 홍채는 약간 갈색, 덜 시커매요. 그래서 거기 외국 누나들 보면, 그래서 그 백인 누나들 막 눈이 파랗죠. 홍채가 파란 거예요, 홍채가. 갈색 눈깔 있죠? 네. 홍채가 빨색. 그다음에 칼라 렌즈도 있잖아, 칼라 렌즈. 오드아이 알아요, 오드아이? 왼쪽은 파란 눈, 오른쪽은 갈색 눈 이런 사람, 그렇죠? 네. 홍채가 색깔이 그 외국 누나들은 막 금발에 그 누나들은 이제 눈깔이 파란색, 홍채가 파란색이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머리도 깜장색이고 홍채도 뭐 간단해요. 자, 이제 생각을 할게요. 자,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 민석이가 여자친구랑 극장 갔어요, 그죠? 일단 끝나고 나와요. 그치돼요? 얘들아 극장 갔다가 나오면 눈부시잖아. 눈부셔. 그러면 자 홍채 어떻게 되게 해요? 커튼 쳐야죠. 이완이라 그래요. 커튼. 그럼 동공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짜부. 이렇게 돼. 얘 확대하면은 그죠? 동공은 짜부 이렇게 돼요. 눈부셔. 그다음에 이제는 영화가 끝나고 나와. 이제 민준이가 거실에서 놀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불 꺼진 방. 어둡죠? 아이 어두워. 그러니까 빛을 많이. 그럼 커튼은 쳐야 되죠.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홍채는 수축하죠. 동공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자, 이제 생각하고 한 번 더. 얘들아 갑자기 햇님 봐. 눈부시잖아. 눈부셔. 그러면 동공은 쭈그러들어야 되죠. 커튼 쳐야 되고 홍채 커지고 동공 짜. 미석이 쉽지? 그 다음에 어두운 데 들어가. 깜깜해. 동공 커져야 돼. 홍채 수축. 그 다음에 이제 원근까지. 여러분 그래서 명암이 뭐예요? 명암. 밝을 명. 어두운 암이잖아요. 그래서 밝기 조절하는 거예요. 밝기. 원근은요 미술 시간에 배우지 않나? 명암이랑 원근을 근이 무슨 근이요? 가까울 근이죠. 근거리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뭘 원이죠? 그래서 이거는 거리 조절하는 거예요. 거리. 민준아, 이거는 민준이가 마음대로 해요? 민석이가 마음대로 해요? 아니잖아요. 가인의 주먹 내 바인의 이건 민석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됐죠? 가서 걸어가 이거 뛰어가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니죠? 눈가른 원근은 거리예요. 아까 선모체가 있는데 선모체 할게요. 책엔 이게 없을 거예요 아마 중학교 때는. 선생님 요거까지 해줄게요. 얘들아 일단 굴절률 보자. 이게 볼록 렌즈거든 수정체가. 민준아 정신 차리고. 자 평상시고요 평소. 그 다음에 여러분 돼지가 될 때가 있어요 돼지. 많이 꺾이죠. 이거는 좀 그렇죠. 많이 꺾이네. 굴절이 많이 되네. 그 다음에 얇아질 때가 있거든요. 뒤에 가서 맺히죠 이렇게. 그렇죠? 이거를 조절하는 이거 이해돼? 이해되죠? 네. 여러분 수정체가 볼록 렌즈인데 굴절이 많이 될 때가 있고 닥치만큼 될 때가 있고 네 그렇게요. 할게요. 이제 합니다. 요 과정은 선생님이 요거부터 해볼게요. 저 책에 이게 없어요. 정리 잘 해놓고 아마 없을 거야. 얘가 선모체거든? 이 빗살무늬의 끈이요, 그쵸? 이 빗살무늬 끈이, 빗살무늬 끈, 이게 쥔대예요. 자, 쏟아 또 선모체가 이완합니다. 이완한다는 소리는 커진다는 소리죠. 기지개를 쫙 피는 거야. 으악, 기지개. 그럼 진대가 어떻게 되게? 진대가 이 끈이 어떻게 돼요? 잡아당기니까 뺑뺑해지죠. 뺑뺑해져요. 그럼 수정체가 어떻게 돼요? 위아래에서 잡아당기니까 날씬해지겠죠. 그렇죠? 잡아당기니까 수정체가 날씬해집니다. 수정체가 얇아져요. 여러분 수정체가 얇아지면은 먼데 볼 때죠. 먼데. 그렇죠? 좁으니까 선생님 다시요. 수정체가 얇아져. 그럼 멀리 볼 때잖아요. 멀리 볼 때예요.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면 가까이 볼 때는 뭐 하면 돼요? 반대죠? 반대. 손모체가 이번에 수축합니다. 이 친구가 수축.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수축한다는 소리예요. 이쪽으로. 아유 좁아져. 그럼 진대는 어떻게 되죠? 끈은 느슨해지죠.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니까 수정체가 어떻게 돼요? 뚱뚱해지죠. 굵어져요. 굵어지니까 어떻게 되게? 알겠죠? 그래서 그냥 막 외우지 말고요. 생각하면서. 진대 그죠? 공부 안 하고 자면 뒤진대죠. 그렇죠? 네. 민준이 여기 밤에 뭐 했어? 피곤해? 자 이제 이거 정리해 보세요. 선생님이 1분 드릴게요. 얘들아 이거 쓰면서 정리하면서 한 번씩 외워요. 네. 하나만 그냥 또 외울 것도 없잖아. 얘 이름만 외우면 되잖아. 손모체에 끈이 있어. 손모체가 늘어나 끈이 뺑뺑해지니까 수정체가 얇아지네. 얇아지니까 멀리. 하나만 생각하면 하나는 서비스죠. 반대로 하면 되니까 서비스. 이렇게 해서. 공책도 같이 못하는. 그다음에 홍채 당연하죠. 커튼이 커지면은 빛의 구멍은 작아지고. 이건 언제야? 빛 조금 봐야 되니까 눈부실 때. 영화 끝나고 눈부셔. 그다음에 빛 균형 커질 때는 언제예요? 어두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할 것도 없네. 눈깔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눈깔은요, 여러분 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문제 내기 좋겠죠. 여기 막 그림 주고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막 이래 놓고 그렇죠? 네. 학교는 이제 3월 1일 날 가. 3월 그때는 이제 그 전에 안 가? 그날 가야 몇 반인지 아는 거야? 몰라? 관심 없어? 영원히 안.
2월 22일 날 한 번 오래? 그때쯤 아, 그럼 책은 언제 줘? 지금 반반씩 전에 책은 그럼 계약해야 주는 거야? 그 전에 아 계약 전에 한 번 주지 않나? 한 번 오라 학교 오라 그래서 예비 소집일 이런 거? 아닌가? 너무 옛날 얘기인가? 알겠죠? 네, 이제 눈깔 한번 잘 보시고 빛이 어떻게 가는지. 각막 수정체가 모아서 어디에? 망막, 그쵸? 진짜 미래가 막막하죠. 세포 다음에 신경, 시신경은 어디로 연결돼 있다고요? 되네. 그래서 이제 명암, 밝기 조절, 원근 조절. 그래서 이거를 얘들아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봐봐요. 이거 하나만 하고 또 뭐 이따게 합쳐서 내요. 짜증나게. 민성이가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그쵸? 자 영화가 끝나고 밖에 먼 산을 봤대요. 먼 산을. 그럼 여러분 밖에 나왔으니까 눈부셔져. 눈부셔니까는 동공 작아지면 커튼 커지고 그쵸? 홍채 커지고 먼 산이니까 손모체는 늘어나서 수정체가 얇아지죠. 늘어나니까 수정체가 얇아지죠. 이렇게 합쳐서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는 용준이가 불 꺼진 방에 가서 그쵸? 전기세 아끼느냐고 불 꺼진 방에 가서 책을 보았대요. 이렇게 앞에서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가까이서.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 감각. 자 감각 선생님이 이거 정리하려고 시간 한번 보세요. 한번 다 봤으면 기지개 한번 피고. 민성이가 철산 중이었나? 네. 응. 용준이가 어디였지? 미안해 자꾸 물어봐서. 중요한 충현 중? 민준이는 광명중이야. 광명중 2학년 중간고사 광문중 2학년 때 중간고사에 과학 봤어? 봤어? 미안해 자꾸 물어봐서. 용준이도 봤어? 철산중은 안 보죠? 역시 깐지 철산중. 기말고사 한 번만 봐야죠.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30. 그 앞글자만 따서 외워요. 통합, 총랭온. 통합, 총랭온. 이렇게 해서 외우고 있어요. 많은 순서예요. 무슨 점이 제일 많아? 통점. 여러분, 당연히 앞글자만 따도 통점이면 뭐 느껴? 통증. 압력, 앞점이면 압력. 촉점이면 촉각 느끼는 거죠. 촉각. 네. 그다음에 냉점이면은 차가움. 네. 됐죠? 그다음에 온점이면 뜨거움. 자 이제 감각점 두 번. 감각점은 여기 보시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람의 몸은 털로 덮여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잔털 다 있을 거예요. 조그만 털. 여자친구들도 마찬가지. 동물은 털이죠. 여러분 위에를 여기 겉에를 상피라 그래요. 상피. 선생님 그럼 밑에는 하피야? 응 아니야. 여기서 상피야. 됐죠? 얘들아 얘도 뒤집으면 위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겉에를 그냥 상피라 그래요. 뒤집으면 맞잖아요. 겉에 피부는 상피. 싸고 있는 건 상피. 그럼 밑에 피부를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 아래를 진피라 그래요. 진피. 레알 피부, 진짜 피부, 진피. 감각점은 여기 있다요. 진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점의 특징 줄만 줄게요. 네.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줄 쳐요.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들아 어디에 많게? 어디에 많게요? 손끝 이런 데 많아요. 입술 이런 데. 발끝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학교에서 이런 시험 할 건데 민석이 한번 봐봐. 용준이. 얘들아 이렇게 바늘 2개로 찍는다 이렇게. 당연히 몇 개로 느껴져야 돼요? 2개로 느껴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등 같은 데는 감각점이 별로 없어서 이게 한 점으로 느껴져요. 이렇게 몰아서 찍으면 2개로 느껴지거든요, 손은. 근데 등 같은 데는 한 점으로 느껴져요. 감각점이 없어서.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부위라도 감각점의 종류에 따라 분포하는 개수의 차이가 틀리고요. 당연히 그죠? 같은 팔이어도 됐죠? 여기에 감각점이 더 많을 수 있고 맞잖아요. 같은 서울이어도 저기에 사람이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예민한 거죠, 여러분. 감각점이 많은 데가 예민하겠어요? 그럼 없는 데가 예민하겠어요? 당연히 많은 데가 예민.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와요. 여러분 통합 총량원이라며요. 통합 총량원 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작동해요. 네, 예를 들면은 저기 찬물밖에 안 나오죠. 춥죠. 어우 겨울에 그럼 같이 통증도 오죠. 어우 개 추워 이러면서 찬물에 샤워하면 요즘 같은 날 밖에서 같이 와요 이렇게. 얘만 띠리리리 작동하지 않고 얘도 띠리리리 그쵸. 피부 이렇게 샤워하면은 촉각. 물이 누르는 압력도 느낄 수 있죠. 센 물로 하면. 같이 그다음에 아우 개 추워 이러면서 통증도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똑같아요. 자극 그럼 피부의 감각점 어디랑 연결돼 있다고? 얘네는 다 신경이에요. 신경, 감각 신경. 이게 되뇌까지 연결된 거예요. 되뇌가 판단하는 거죠. 찬물로 샤워를 했더니 주인 얼어 죽겠네 그죠? 개 춥네 이러면서 그만 씻을까? 이러면 아니면 빨리 씻고 금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걔네가 판단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죠. 오늘 개 춥네? 그만 씻어야지. 아니면 오늘은 씻지 말아야지. 아니면 후딱 씻고 가야지 이러면서. 아니면 친구가 이제 펀치를 날려요. 야차로를 뜨는데 민준이가 이제 3학년이죠. 네, 1학년 애가 어깨빵을 하고 다녀요. 민준이가 야차로를 떴는데 그죠? 1학년 애가 민준이가 펀치를 맞았죠. 손방망이 맞고 뭐라고 느껴요? 통증이 오죠. 띠리리리 신경을 타고 오는데 되뇌가 어우 약한데? 그러는 거죠. 1학년 애가 민준이 특별히 이 새끼 별거 없는데? 이러면서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131쪽에 요거 하고 이제 쉬었다 할게요. 131쪽에 눈부터 합시다. 미석이도 눈 빈칸 뚫린 거 같이 할게. 눈 안쪽에 빛이 들어가는 군형 뭐예요? 구멍. 똥공이죠, 똥공. 상이 맺히는 데는 무슨 점? 망막이에요, 망막. 그쵸, 망막. 시각세포가 많이 있어. 어디야? 황반. 시각세포가 한 개도 없어. 잘 없어. 안 보여. 냉점. 주변 밝기에 따라 뭐의 면적이 변해요? 홍채죠. 홍채. 그쵸. 아니면 동공이라고 해도 되고요. 동공. 뭐의 크기가 변해? 주변 밝기에 따라 뭐의 면적이 되는 거야. 얘는. 주변 밝기에 따라 그죠? 네. 자, 동공의 면적이 변하여 뭐의 크기가 뭐야? 뭐니 얘들아? 모르겠는데? 마요관.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체와의 거리에 따라 뭐의 두께가 바뀌죠? 수정체의 두께가 바뀌죠. 그렇죠? 네. 됐죠? 주변 밝기에 따라 동공의 면적이 변하여 무슨 크기? 상이 아닌데? 두 글자인데? 이따가 해봐요. 네. 그 다음에 피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데 뭐라 해요? 감각점이죠. 감각점. 네, 감각점.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건 통증, 누르는 건 압점, 그렇죠? 접촉은 촉점, 차가운 건 냉점, 따뜻함은 온점. 끝.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해요. 131. 선생님 뒤에 뭐라는 거야? 130. 거지 같은 문제가 나왔네요. 자 131쪽에 빈칸할게요. 주변 밝기에 따라 홍채의 면적이 변하여 동공의 크기가 변한대요. 진짜 없지. 주변 밝기에 따라 홍채 그쵸? 커튼의 면적이 바뀌어서 동공의 크기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131 마저 합시다. 쌤이랑 같이 할까? 수정체 두께 조절하는 거 누구죠? 손모체니까 C죠, C 그쵸? 네, 손가락처럼 서 있는 그 손가락. 볼록렌즈처럼 구절시키는 건 수정체니까 B. 색소 있대요. 가운데 있는 막이니까 뭐예요? D죠, D 그쵸? 맥락막 됐죠? 자, 가운데 있는 막. 그 다음에 빛을 자각으로 받아들이는 C세포 있는 데는 망막이니까 D죠, D. 이름도 쓰시고 D 망막.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고 눈으로 들어오는 동공 크기 조절하는 거는 빛의 양은 커튼이니까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A군요. A 홍채. 눈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막 공막이니까 F죠. 공막.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빛의 성립 과정이래요. 빛의 전달 과정. 빛 각막 지나고 누가 꺾어요? 수정체. 유리체 지나고 어디에 맺힌다고요? 망막의 C세포요. 시각세포. 그 다음에 3번. 네. 거기 시커먼 게 똥공이죠. 이제 알 수 있어요. 그 갈색은 뭐지? 갈색은 홍채고. 네. 눈이 이쁘네요. 이 친구. 뭐 할 것도 없네요. 오늘 2월 1일인 다음 주 설날이야? 다음 주 설날 맞아요? 까치 설날은 오늘인데 볼까? 캘린더 다음 주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에이 좋다 말았네. 자, 다 했죠? 선생님이랑 1번, 2번은 했으니까 3번은 봐요. 자, 가는 동공이 작아졌죠? 뭐예요? 그러면 눈부셔져. 주변이 밝을 때 홍채가 확장해서 동공은 수축한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가에서 나로 변할 때 동공의 크기가 커졌죠? 그쵸? 어두울 때죠? 그럼 눈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은 증가. 먼 곳을 볼 땐 선보체가 뭐 해야 돼요? 잡아 당겨야 되니까는 이완이죠. 이완. 쫙 늘어나서 수정체가 얇아지죠. 진대는 뺑뺑해지고 끄는. 수정체가 얇아져요. 가까운 곳은 반대하면 되죠. 뭐.
가까운 거는 수축해요. 그럼 수정체가 누르니까 뚱뚱해지죠. 그 다음에 5번 피부 감각점은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한대요. 아니에요. 네. 됐죠? 여러분 5번에 1번을 맞는 말로 바꿔볼게요. 피부 감각점은 몸 전체에 분포한다. 이러면 맞는 말 맞아요. 네. 됐죠? 몸 전체에 분포해요. 근데 고르게는 아니에요. 네. 맞잖아 얘들아. 여기마저도 아프고 여기마저도 아프고 여기마저도 아프고 여기마저도 아프잖아요. 네. 근데 엉덩이는 좀 덜 아프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몸 전체에 있어요. 근데 고르게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맞죠? 통합 총냉온 맞고 냉점과 온점은 절대적인 온도를 감지한대요. 아니죠. 네. 이게 뭔 소리냐면 봐봐요. 뭐 이거예요. 절대적인 온도는 그럴 리 없겠지만 여기는 10도씨물 여기는 50도씨물 여기는 30도씨물 선생님이 여기를 담근다요. 이렇게 디디디디디 그러면 어떻게 느껴져요? 따뜻하게 원래보다 더 뜨겁게 얘는요 차갑게 느껴지죠. 그쵸? 됐죠? 그래서 이거 만지면은 띡 15도씨 띡 28도씨 그죠? 이런 놈은 놀면 안 돼요. 맛이 안 좋은 친구들 맛이 좀 간 친구들 상대적인 온도 감지하는 거고요. 감각점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감각신경통에서 뇌로 전달 당연하고요.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예민하겠죠. 그쵸? 아우 특별히 뭐 맞잖아요. 예민한 애들 뭐 많이 챙기고 뭐 잠옷도 챙기고 뭐도 챙기고 맞아요. 130일까지 다 했으면 이제 잠깐 휴식해요.